너 같은 며느리는 필요 없어! 10억집이 웃음니? 결혼식장 한복판에서 터져나온 제 외침에 하객들이 모두 숨을 죽입니다. 화려한 드레스를 입은 예비 며느리 수진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갑니다. 순백의 드레스가 더럽혀진 것처럼 그녀의 추악한 본성이 모두에게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수진이는 단순히 돈만 원한 게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진짜로 노린 것은 훨씬 더 무서운 것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도 달아주세요. 감동이 있는 사연을 늘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는 올해 68, 노원구에서 작은 포장마차를 운영하는 평범한 할머니입니다. IMF가 터지고 남편이 운영하던 분식점이 하루아침에 망한 뒤 저는 맨손으로 포장마차를 시작했습니다. 새벽 3시에 일어나 김밥을 말고 순대를 삶고 떡볶이 양념을 만들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밤 12시까지 술 취한 손님들 상대하며 번 돈으로 상민이를 키워냈습니다. 한겨울에는 손이 꽁꽁 얼어붙고 한여름에는 불 앞에서 땀을 비오듯 흘리면서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떠난 후 혼자서 상민이를 키우는 건 정말 힘들었습니다. IMF로 분식점이 망하고 빚더미에 앉았을 때 남편은 그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하고 심장마비로 쓰러졌습니다. 병원비도 제대로 못 내는 형편이었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남편이 마지막으로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여보, 상민이 잘 부탁해. 내가 못해준 게 너무 많아서 미안해. 그 말을 끝으로 남편은 눈을 감았습니다. 장례식장에서 10살이던 상민이가 제 치마를 잡고 울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엄마, 이제 우리 둘뿐이야? 그래, 엄마가 꼭 잘 키울게. 걱정하지 마. 그날부터 저는 죽을 힘을 다해 일했습니다. 포장마차는 작았지만 제 전부였습니다. 떡볶이 한 그릇, 순대 한 접시를 팔 때마다 상민이 학원비, 교복비를 벌었습니다. 손님들이 맛있다고 할 때마다 힘이 났습니다. 특히 단골 손님들은 제 사정을 알고 늘 응원해 주셨습니다. 아주머니, 오늘도 힘내세요. 상민이 대학 꼭 보내야죠. 그런 응원에 힘입어 저는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포장마차를 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 푼 두 푼 모은 돈이 어느새 10억이 되었습니다. 물론 포장마차 수입만으로는 불가능했습니다. 틈틈이 새벽 시장에서 부업도 하고 김장철에는 김치도 담가 팔고 명절에는 전도 부쳐 팔았습니다. 그렇게 30년을 살았습니다. 상민이가 대학에 합격했을 때 저는 포장마차 안에서 혼자 펑펑 울었습니다. 엄마, 왜 울어? 상민이가 당황했습니다. 아니야, 그냥 내 아빠가 보고 싶어서. 아빠가 살아있었으면 얼마나 자랑스러워 했을까. 상민이는 제 등을 토닥였습니다. 엄마가 더 대단해. 혼자서 날 여기까지 키웠잖아. 상민이는 정말 착한 아들이었습니다. 대학 다니면서도 아르바이트를 해서 용돈을 벌었고 방학 때는 포장마차 일을 도왔습니다. 그런 상민이가 졸업하고 좋은 회사에 취직했을 때 저는 드디어 어깨의 짐을 조금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상민이가 수진이를 데려왔을 때 저는 정말 기뻤습니다. 드디어 우리 아들도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 싶었습니다. 명문대 출신의 대기업 다니는 똑똑한 아가씨라니 우리 아들이
복을 타고났구나 싶었습니다. 첫 만남은 종로의 한 카페였습니다. 수진이는 명품 가방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화장도 진하게 하고 보석도 번쩍번쩍했습니다. 제가 입은 검소한 옷차림을 위아래로 훑어보는 게 느껴졌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수진이가 인사했지만 눈은 웃지 않았습니다. 그래, 반가워. 상민이가 많이 자랑하더라. 별로 자랑할 게 없는데요. 수진이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때부터 뭔가 불편했지만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겼습니다. 상민이가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저도 노력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 만남에서 수진이가 대뜸 물었습니다. 어머님, 저희 결혼하면 어디서 살 건가요? 상민이가 대답하기도 전에 제가 먼저 말했습니다. 내가 모아둔 돈이 10억이 있어. 그걸로 신혼집 마련해 줄게. 10억이요? 수진이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기쁨이 아니라 실망이었습니다. 어머님이 포장마차 하시면서 그렇게 많이 모으셨어요? 30년 동안 한 푼 한 푼 모은 거야. 상민이 결혼시킬 때 써야지 하고 아껴둔 거지. 먹고 싶은 것도 참고 입고 싶은 것도 참으면서 모았어. 그런데 수진이의 표정이 묘하게 변했습니다. 10억이면 요즘 서울에서 제대로 된 아파트 사기는 좀 힘들겠네요. 저희 부모님 사시는 동네는 최소 15억은 있어야 하는데, 그리고 10억짜리 아파트면 평수도 작을 텐데 나중에 아이 낳으면 어떻게 살아요? 상민이가 당황하며 수진이를 말렸습니다. 수진아, 10억이면 충분해. 우리 둘이 시작하기엔 충분하다고? 수진이가 상민이를 노려봤습니다. 오빠는 그렇게 생각이 없어? 내 친구들은 다 20억, 30억짜리 집에서 신혼 시작하는데 그건 그 집 형편이 되니까 그런 거고.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형편? 수진이가 제 말을 끊었습니다. 어머님, 혹시 대출 좀 받으실 수 있으세요? 제가 회사에서 알아보니까 노인 대출도 요즘은 잘 나온다던데요. 한 5억 정도만 대출 받으시면 15억 집을 살 수 있잖아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평생 모은 10억도 부족하다니, 게다가 제게 빚까지 지라니요? 수진아, 내가 평생 빚 안 지고 살았어. 이 나이에 빚을 지라고? 에이, 어머님.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그런 구닥다리 생각을 하세요? 수진이가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대출은 나쁜 게 아니에요. 레버리지라고 하는 거예요. 자산을 불리는 방법이죠. 레버리지고 뭐고 나는 빚 안 져. 10억으로 충분히 좋은 집 구할 수 있어. 좋은 집? 수진이가 비웃었습니다. 10억짜리가 무슨 좋은 집이에요? 창피해서 어떻게 사람들 만나요? 회사 동기들이 집들이 오면 뭐라고 하겠어요? 그날 수진이는 화를 내며 먼저 일어났습니다. 상민이가 따라 나가며 수진이를 달랬지만 수진이는 택시를 타고 가버렸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수진이가 좀 예민해서. 상민이가 돌아와서 사과했습니다. 예민한 게 아니라 욕심이 많은 거 아니니? 엄마, 수진이는 그런 애가 아니에요. 단지 좀 현실적일 뿐이에요. 현실적? 남의 돈 보고 대출까지 받으라는 게 현실적이니? 상민이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 주 상견례를 했습니다. 수진이 부모님은 강남의 고급 레스토랑을 예약했습니다. 제가 도착했을 때 그들은 이미 와서 메뉴를 보고 있었습니다. 아,
사돈어른 오셨어요? 수진이 어머니가 거만하게 인사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가 인사했습니다. 여기 코스 요리가 인당 20만 원인데 괜찮으시죠? 수진이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20만 원? 너무 비싸지 않나요? 아이고, 상견례인데 이 정도는 해야죠. 수진이 어머니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아, 맞다. 포장마차를 하신다고요? 네, 노원역 근처에서 작은 포장마차를 하고 있습니다. 포장마차라? 수진이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힘드시겠어요. 나이 드셨는데 언제까지 하실 건가요? 할 수 있을 때까지 해야죠. 일하는 게 건강에도 좋고요. 그래도 며느리가 들어오면 좀 쉬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수진이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시어머니가 포장마차 하시면 우리 수진이가 창피하잖아요. 회사 사람들한테 뭐라고 해요? 창피할 게 뭐가 있습니까? 정직하게 일해서 번 돈인데. 정직은 좋죠. 하지만 체면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수진이 아버지가 거들었습니다. 우리 수진이는 대기업 다니는데 시어머니가 포장마차 한다고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저는 속으로 화가 치밀었지만 참았습니다. 상민이를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수진이가 시집가면 시어머니 도와드려야 하는 거 아닌가요? 포장마차 일을요. 수진이 어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수진이는 자기 일하면 돼요. 그래도 나중에 나이 더 드시면 누가 돌봐드려야 하잖아요. 우리 수진이는 회사 다니느라 바쁜데 혹시 요양원 같은 거 알아보셨어요? 요양원이요? 저는 아직 팔팔한데요. 지금은 그렇지만 10년 후, 20년 후를 생각하셔야죠. 수진이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혹시 건강보험 외에 다른 의료보험은 가입하셨나요? 암보험이나 실손보험 같은 거요. 기본적인 것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안 되죠. 나이 드시면 병원비가 많이 드는데. 수진이가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보험 상품 좋은 거 알아봐 드릴게요. 장례 비용까지 다 커버되는 걸로요. 장례 비용? 제가 아직 살아있는데 벌써 장례 얘기를 하니? 아니, 그게 아니라 미리 준비해야 한다는 거예요. 수진이가 변명했습니다. 나중에 갑자기 어떻게 되시면 상민 오빠가 힘들잖아요. 상민이는 그저 멀뚱멀뚱 앉아만 있었습니다. 제 아들이지만 정말 한심했습니다. 자기 부모를 무시하는 말을 듣고도 아무 말 못하다니. 식사가 끝나고 계산할 때 수진이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오늘은 제가 낼게요. 다음에는 사돈어른이 내시고요. 다음에도 이런 비싼 데서 먹어야 하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당연하죠. 우리 같은 집안이 김밥 천국 갈 수는 없잖아요. 수진이 어머니가 비웃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저는 상민이를 불러 앉혔습니다. 상민아, 너 오늘 봤지? 수진이 부모님이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 엄마, 그분들이 원래 좀 그래요. 아기는 없어요. 아기가 없다고? 대놓고 무시하는데? 시대가 다르잖아요. 엄마 세대랑 우리 세대랑. 그래, 시대가 다르구나. 내 아빠가 살아있었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상민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일주일 후 예물 얘기가 나왔습니다. 수진이가 직접 리스트를 가져왔습니다. 다이아몬드 목걸이 1,500만 원, 다이아몬드 귀걸이 800만 원, 다이아몬드 반지 500만 원,
명품 시계 700만 원, 명품 가방 3개 1,500만 원. 제가 리스트를 보다가 손이 떨렸습니다. 합계가 5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이건 너무 과한 거 아니니?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과하다고요? 수진이가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어머님, 이 정도는 기본이에요. 제 회사 선배는 1억짜리 예물 받았어요. 1억? 그 집이 재벌이니? 재벌 아니에요. 그냥 부모님이 사업하시는 집이에요. 수진이가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예물은 시댁에서 며느리한테 투자하는 거잖아요. 어머님 포장마차 수입도 있으시고 10억도 있으시니까 이 정도는 되시죠? 투자? 제가 어이가 없어서 물었습니다. 예물이 무슨 투자니? 어머님이 주신 예물 차고 다니면 상민 오빠 체면도 서고 회사에서도 달리 보이고 그게 다 집안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시댁 행사 있을 때 제가 초라하면 어머님도 창피하시잖아요. 내가 왜 창피해? 시어머니가 포장마차 하는 것도 모자라서 며느리까지 초라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 남 눈치 보고 살 거면 왜 사니? 어머님은 그렇게 사셔도 되지만 저희는 아니에요. 수진이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사회생활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5천만 원짜리 예물이 필요하다고? 최소한 이 정도는 해주셔야죠. 수진이가 뻔뻔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며느리한테 아끼시는 건 아니시죠? 아끼는 게 아니라 과한 거야. 우리 형편에 맞게 하자는 거지. 형편? 10억 있으시면서 무슨 형편 타령이세요? 수진이가 짜증을 냈습니다. 상민이가 중재에 나섰습니다. 수진아, 예물은 좀 줄이자. 엄마한테 너무 부담스럽잖아. 오빠, 수진이가 상민이를 노려봤습니다. 지금 누구 편이야? 나는 오빠 체면 세워주려고 하는 건데 내 체면은 내가 알아서 해. 굳이 비싼 예물로 체면 세울 필요 없어. 그래. 그럼 나는 맨날 회사에서 무시당해도 돼. 수진이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상민이는 당황했습니다. 아니, 울지 마. 알았어. 엄마, 예물은 제가 해결할게요. 너한테 그런 돈이 어디 있니? 제가 물었습니다. 대출 받으면 돼요. 너까지 빚지라고? 엄마, 결혼은 한 번뿐이잖아요. 그래, 한 번뿐이야. 그런데 이런 여자랑 결혼해서 정말 한 번으로 끝날 것 같니? 엄마, 상민이가 화를 냈습니다. 됐다. 너희끼리 알아서 해. 제가 일어섰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어떻게 했을까? 아마 저보다 더 화를 냈을 겁니다. 남편은 비록 사업에 실패했지만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며칠 후 청첩장 문제로 또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포장마차 단골들과 동네 이웃들을 초대하겠다고 하자 수진이가 펄쩍 뛰었습니다. 어머님, 그런 사람들이 오면 저희 하객들이 불편해해요. 그런 사람들, 그 사람들이 누군지 아니? 제가 화를 냈습니다. 아니, 그게... 수진이가 말을 더듬었습니다. 제 말은 저희 쪽 하객들하고 분위기가 안 맞을 수 있다는 거예요. 분위기? 포장마차 오는 사람들은 분위기도 없다는 거니? 그런 뜻이 아니라 급이 안 맞잖아요. 저희 쪽 하객들은 다 대기업이나 전문직이신데 교수님도 오시고 의사도 오시고 변호사도 오시는데
거기에 포장마차 손님들이 오면 서로 어색하잖아요. 제가 단단히 화가 났습니다. 사람을 급으로 나누니 돈 많고 잘난 사람만 사람이고 포장마차 오는 사람들은 사람도 아니라는 거니? 제가 그런 뜻이 아니라 수진이가 변명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 상민이 키우는데 얼마나 도움을 줬는지 아니? 학원비 없을 때 십시일반 모아준 사람들이야. 상민이 대학 합격했을 때 자기 일처럼 기뻐해준 사람들이고 그런 고마운 사람들을 결혼식에 못 오게 하라고? 그럼 따로 식사 대접하시면 안 될까요? 수진이가 제안했습니다. 결혼식 전날 따로 모시고 밥 사드리는 거예요. 따로? 왜 따로야? 같은 하객인데? 어머님,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수진이가 답답하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한쪽에선 프랑스 요리 얘기하고 한쪽에선 막걸리 얘기하면 이상하잖아요. 이상한 건 너야. 사람을 차별하는 내가 이상한 거야. 수진이는 끝까지 고집을 부렸습니다. 결국 상민이가 중재를 했습니다. 엄마, 수진이 말도 일리가 있어요. 하객들 성향이 너무 다르면 서로 어색할 수 있잖아요.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 아들이 이렇게 변했다니요. 너도 그렇게 생각하니? 엄마 일 도와준 사람들이 창피하니? 창피한 게 아니라. 그럼 뭔데? 그냥 수진이 기분도 생각해줘야 하잖아요. 수진이 기분? 그럼 엄마 기분은? 평생 고마워한 사람들을 결혼식에 못 오게 하는 엄마 기분은 생각 안 하니? 상민이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예식장을 정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수진이는 최고급 호텔 예식장을 고집했습니다. 이 호텔이 좋겠어요. 수진이가 팸플릿을 보여줬습니다. 여기서 결혼하면 정말 품격 있을 것 같아요. 하객 한 명당 식대가 15만 원이나 되는 곳이었습니다. 이건 너무 비싸다. 제가 반대했습니다. 일반 예식장도 충분히 좋은 데가 많아. 일반 예식장이요? 수진이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어머님, 격이 있어야죠. 싸구려 예식장에서 결혼하면 평생 후회해요. 싸구려? 다른 예식장이 싸구려라고? 그럼 뭐예요? 3만 원짜리 뷔페 주는 데가 고급이에요? 밥 먹으러 결혼하는 거 아니잖아. 중요한 건 두 사람의 마음이지. 마음도 중요하지만 형식도 중요해요. 수진이가 고집했습니다. 첫 시작이 초라하면 앞으로 결혼 생활도 초라해져요. 수진이 엄마가 거들었습니다. 그날 수진이 부모님이 또 찾아온 것입니다. 사돈어른, 우리 수진이가 얼마나 예쁜 애인데 좋은 곳에서 결혼시켜야죠. 딸 가진 부모 마음 아시잖아요. 돈이 문제면 저희가 보태드릴게요. 보태준다고? 그럼 왜 처음부터 10억 가지고 뭐라고 했냐고 묻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저희가 반 내고 사돈어른이 반 내시면 되잖아요. 수진이 아버지가 제안했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그렇게 하시지. 왜 제 돈 10억 다 쓰라고 하셨습니까? 아니, 그게... 수진이 어머니가 당황했습니다. 원래 시댁에서 다 하는 게 관례잖아요. 무슨 관례가 그래요? 요즘은 반반씩 하는 집도 많던데요. 그건 형편이 안 되는 집 얘기고. 수진이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도 형편이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분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드레스 선택할 때는 정말 한계였습니다. 수진이가 고른 드레스가 800만 원이었습니다. 유명 디자이너 드레스라고 했습니다. 이건 진짜 아니야.
제가 손사래를 쳤습니다. 하루 입을 옷에 800만 원이라니. 하루가 아니에요. 수진이가 소리쳤습니다. 평생 간직할 추억이잖아요. 사진으로도 남고 동영상으로도 남는데 나중에 애들한테 보여줄 때 엄마가 싸구려 드레스 입었다고 하면 애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애들이 뭘 알아? 그리고 드레스 값으로 엄마를 평가하는 애들이면 잘못 키운 거지. 어머님은 왜 이렇게 구식이세요? 수진이가 짜증을 냈습니다. 구식? 네, 구식이요. 옛날 사고방식이요. 지금이 1970년대도 아니고. 그래, 나는 구식이야. 그런데 그 구식이 너희 신혼집 10억 마련했어. 그 10억 갖고 계속 그러실 거예요? 수진이가 화를 냈습니다. 10억이 대단한 돈도 아닌데. 대단한 돈 아니라고? 제가 기가 막혔습니다. 그럼 내가 10억 벌어봐. 포장마차에서 30년 일해서 10억 벌어봐. 제가 왜 포장마차를 해요? 저는 대기업 다니는데. 수진이가 비웃었습니다. 그 대기업 다녀서 연봉이 얼마니? 1년에 5천만 원 되니? 그게. 수진이가 말을 더듬었습니다. 5천이 안 되지? 그럼 세금 떼고 못 떼고 나면 1년에 3천도 못 모으겠네. 그럼 10억 모으려면 20년 걸리는데? 그건 앞으로 연봉이 오를 거고, 오른다고 해도 10년은 좋게 걸릴걸. 그런데 대단한 돈 아니라고? 수진이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상민이는 또 수진이 편을 들었습니다. 엄마, 수진이가 원하는 대로 해주세요. 한 번뿐인 결혼식이잖아요. 한 번뿐인 결혼식? 그래, 정말 한 번뿐이어야 할 텐데. 이런 여자랑 결혼해서 과연 한 번으로 끝날까? 엄마, 왜 자꾸 불길한 소리 하세요? 불길한 게 아니라 현실적인 거야. 수진이는 늘 현실적이라고 하잖아. 나도 현실적으로 생각하는 거야. 신혼여행 얘기가 나왔을 때 저는 정말 폭발할 뻔했습니다. 수진이가 유럽 한 달 여행을 가겠다고 했습니다. 유럽 한 달이요? 제가 놀랐습니다. 네,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그리스. 다 가보고 싶어요. 수진이가 신나게 말했습니다. 비용이 얼마나 드는데? 한 2천만 원 정도요. 수진이가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2천만 원? 이건 정말 너무하잖아. 왜 그러세요, 어머님? 수진이가 되려 화를 냈습니다. 남들 다 가는 신혼여행도 못 가게 하실 거예요? 남들 다 한 달씩 유럽 가니? 저희 회사 동기들은 다 그렇게 갔어요. 어떤 애는 2달 갔다 왔고요. 몰디브, 칸쿤, 두바이. 안 간 데가 없어요. 그건 그 집 형편이 되니까 그런 거고. 형편이 안 되면 결혼을 왜 해요? 수진이가 대놓고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10억 있다면서요? 그것도 아까우세요? 상민 오빠한테 쓰라고 모은 돈 아니에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여자는 처음부터 끝까지 제 돈만 노리고 있었다는 걸요. 수진아, 혹시 넌 상민이가 아니라 내 돈이랑 결혼하려는 거니? 수진이가 발끈했습니다.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전 상민 오빠를 사랑해요. 단지 제대로 된 결혼 생활을 하고 싶을 뿐이에요. 제대로 된 결혼 생활? 그게 남의 돈 빼먹는 거니? 빼먹는다니요? 어머님이 며느리한테 쓰는 것도 아까우세요? 다른 시어머니들은 며느리를 딸처럼 생각하는데, 딸처럼? 딸이 이렇게 돈만 밝히니? 딸이 시어머니한테 대출 받으라고 하니? 저는 당연한 걸 요구하는 거예요.
수진이가 소리쳤습니다. 상민이가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수진이한테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너무하다고? 제가 기가 막혔습니다. 너는 지금 누구 편이니? 당연히 수진이 편이죠. 제 예비 아내잖아요. 그래, 그럼 너희끼리 잘 살아봐라. 제가 일어섰습니다. 엄마, 어디 가세요? 나는 내 돈 한 푼도 안 줄 거야. 그렇게 잘난 수진이랑 둘이서 알아서 잘 살아봐. 엄마, 상민이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나, 이제 너한테 할 말 없어. 그날 이후로 집안이 뒤집혔습니다. 상민이는 매일 찾아와서 빌었습니다. 엄마, 제발이요. 제가 잘못했어요. 뭘 잘못했는데? 수진이 편만 든 거요. 엄마 마음을 몰라드린 거요. 이제 와서 그런 소리 해도 소용없어. 엄마, 수진이가 좀 그래도 본심은 착한 애예요. 본심이 착하면 왜 나한테 그러니? 내가 뭘 잘못했니? 10억이 적어서? 포장마차 해서? 그게 아니라 상민이가 말을 더듬었습니다. 상민아, 너는 수진이가 정말 널 사랑한다고 생각하니? 그럼요. 사랑하니까 결혼하려는 거죠. 그럼 내 돈 없이도 결혼할 수 있겠니? 내가 10억 안 준다고 해도? 그건 상민이가 망설였습니다. 대답 못하는구나. 너도 알고 있잖아. 수진이가 돈 때문에 너랑 결혼하려는 거. 아니에요. 상민이가 부인했습니다. 수진이는 절 사랑해요. 그래, 그럼 증명해봐. 내 돈 없이 결혼해봐. 엄마, 못하겠지? 수진이가 돈 없으면 결혼 안 한다고 할 거잖아. 상민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수진이 부모님도 찾아왔습니다. 사돈어른, 애들 일에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심각한 게 아니라 현실적인 겁니다. 제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우리 수진이가 좀 철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결혼하면 철들죠. 수진이 어머니가 변명했습니다. 32살이 철이 없다고요? 그 나이면 충분히 철들 나이 아닌가요? 요즘 애들은 다 그래요. 늦게 철들어요. 수진이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그럼 철들고 나서 결혼하라고 하세요. 아니, 그게... 수진이 부모님이 당황했습니다. 그리고 딸을 그렇게 키운 건 누구입니까? 돈만 밝히게 키운 건 누구냐고요. 돈만 밝히다니. 수진이 어머니가 발끈했습니다. 우리 수진이는 명문대 나와서 대기업 다니는 엘리트예요. 엘리트? 엘리트가 왜 시어머니 돈이나 노리고 있습니까? 우리 수진이가 뭘 노렸다는 거예요? 수진이 아버지가 화를 냈습니다. 아니면 포장마차 하는 집 아들이랑 왜 결혼하려고 합니까? 사랑해서요? 제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돈 때문이잖아요. 제가 10억 있다니까 결혼하려는 거잖아요. 감히 우리 딸을... 수진이 아버지가 소리쳤습니다. 감이라고요? 제가 웃었습니다. 그렇게 대단한 딸이 왜 우리 같은 집에 시집 오려고 하는지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수진이 아버지가 주먹을 들었습니다. 때려보세요. 제가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때리면 고소할 겁니다. 그리고 이 결혼 완전히 끝장낼 거예요. 여보, 진정해요. 수진이 어머니가 남편을 말렸습니다. 가자. 이런 집하고는 사돈 못 맺어. 수진이 아버지가 화를 내며 나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수진이가 직접 찾아왔습니다. 제가 혼자 포장마차 정리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어머님, 저예요.
수진이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왜 왔니?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할 말 없어. 돌아가. 어머님, 제가 잘못했어요. 수진이가 갑자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가 너무 욕심이 많았어요. 어머님이 힘들게 모으신 돈인데 제가 너무 쉽게 생각했어요. 연기인지 진심인지 알 수 없었지만 일단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다시 기회를 주세요. 제가 잘할게요. 수진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잘한다는 게 뭔데? 어머님이 주시는 대로 감사하게 받을게요. 10억이면 충분해요. 예물도 간소하게 하고 신혼여행도 가까운 곳으로 갈게요. 정말? 네, 정말이에요. 어머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저는 상민 오빠를 정말 사랑해요. 상민이도 나타났습니다. 아마 수진이와 함께 온 모양입니다. 엄마, 수진이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저는 고민했습니다. 정말 반성하는 걸까? 아니면 또 다른 계략일까? 그래, 한 번 더 기회를 주겠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 뭔데요? 수진이가 물었습니다. 첫째, 다시는 돈 얘기하지 마라. 둘째, 내 포장마차 무시하지 마라. 셋째, 결혼식은 간소하게 한다. 동의하니? 네, 동의해요. 수진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결혼 준비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수진이는 정말 달라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예식장도 적당한 곳으로 바꾸고 드레스도 저렴한 걸로 골랐습니다. 예물도 간소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뭔가 불안했습니다. 수진이가 너무 순순히 따르는 게 오히려 이상했습니다. 그동안 그렇게 고집부리던 애가 갑자기 180도 바뀐다는 게 가능할까? 제 불안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결혼식 일주일 전, 저는 우연히 수진이와 친구의 통화를 듣게 되었습니다. 제가 병원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카페에 들렀는데 수진이가 구석 자리에서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바로 뒤 테이블에 있는 줄도 모르고요. 응, 일단 결혼식은 해야지.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시어머니가 10억 준다고 했으니까 그거 받아서 집 사고. 그 다음에는 내 맘대로 할 거야.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뭐, 시어머니가 반대하면 어떡하냐고? 수진이가 웃었습니다. 결혼하고 나면 어쩔 수 없지. 며느리가 임신했다고 하면 다 들어줄걸? 그 노인네가 손주는 엄청 바라거든. 제 손이 떨렸습니다. 참, 포장마차는 정리하게 할 거야. 수진이가 계속 말했습니다. 창피해서 어떻게 시어머니가 포장마차 해? 건물 하나 사서 월세나 받아먹고 살라고 할 거야. 어차피 늙으면 일도 못하잖아. 더 충격적인 말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결혼하고 2-3년 지나면 이혼할 거야. 위자료로 집 절반은 받을 수 있을 거야. 상민이 그 바보가 바람 피우게 만들면 더 받을 수도 있고. 제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 상민이를 사랑하냐고? 수진이가 콧방귀를 꼈습니다. 그런 마마보이를 누가 사랑해? 그냥 돈이 목적이지. 시어머니가 10억 갖고 있다길래 결혼하는 거야. 원래 10억은 있어야 하는데 10억이라도 있으니까 일단 결혼하고 보는 거지. 더는 들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수진이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수진이는 저를 보고 화들짝 놀랐습니다. 휴대폰을 떨어뜨릴 정도로요. 어머님. 언제부터? 다 들었어.
제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어머님, 그게 아니라. 수진이가 당황해서 말을 더듬었습니다. 제가 농담으로, 농담? 임신했다고 거짓말하고 이혼해서 위자료 받겠다는 게 농담이니? 그건 수진이가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됐어. 변명하지 마. 결혼식은 예정대로 할 거야. 네. 수진이가 놀랐습니다. 정말요? 대신 내가 준비한 게 있어. 결혼식 날 알게 될 거야. 수진이는 불안한 표정을 지었지만 제가 결혼식을 한다고 하니 안심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마 10억을 받을 수 있다면 아무래도 상관없다고 생각한 모양입니다. 저는 그날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변호사를 찾아가서 상담을 받았습니다. 제 전 재산을 아들에게 증여하지 않고 다른 곳에 기부하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어디에 기부하실 건가요? 불우이웃 돕기 재단에요. 제가 포장마차 하면서 만난 어려운 사람들 돕는데 쓰고 싶어요. 좋은 생각이십니다. 바로 절차 진행하시겠습니까? 네, 당장 해주세요. 그리고 포장마차 단골 손님 중에 사설 탐정 일을 하시는 박 사장님께 부탁했습니다. 박 사장님, 부탁이 있는데요. 뭔데요, 아주머니? 우리 아들 결혼할 여자를 좀 조사해 주세요. 박 사장님이 일주일 만에 조사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놀랍게도 수진이는 이전에도 2번이나 비슷한 일을 했었습니다. 첫 번째는 25살 때 중소기업 사장 아들과 결혼했다가 1년 만에 이혼했습니다. 위자료로 2억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는 28살 때 의사와 결혼했다가 2년 만에 이혼했습니다. 위자료로 3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사실도 있었습니다. 수진이는 현재 다른 남자와도 만나고 있었습니다. 클럽 사장이라는 남자였는데 수진이가 상민이와 결혼해서 돈을 받으면 그 남자와 재혼할 계획이었습니다. 결혼식 날이 되었습니다. 화려한 호텔 예식장에 하객들이 가득 찼습니다. 수진이는 새하얀 드레스를 입고 천사처럼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제 눈에는 악마로 보였습니다. 주례 선생님이 혼인 서약을 하려는 순간 제가 일어섰습니다. 잠깐만요. 모든 사람들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수진이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저는 단상으로 올라가서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잠시 제 이야기를 들어주십시오.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상민이 어머니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중요한 발표를 하려고 합니다. 어머님, 무슨 말씀을? 상민이가 당황했습니다. 상민아, 조용히 들어. 엄마가 마지막으로 너를 구해주는 거야. 저는 USB를 들어보였습니다. 여기 수진 씨의 과거가 담겨 있습니다. 2번의 결혼과 이혼, 그때마다 받아낸 위자료 5억, 그리고 현재 만나고 있는 다른 남자. 이 모든 증거가 여기 있습니다. 거짓말이에요. 수진이가 소리쳤습니다. 거짓말? 그럼 이 녹음 파일은 뭐니? 제가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스피커를 켜고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카페에서 수진이가 친구와 통화하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 마마보이를 누가 사랑해? 그냥 돈이 목적이지. 수진이의 목소리가 예식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하객들이 술렁거렸습니다. 수진이 부모님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에요? 수진이 아버지가 소리쳤습니다. 진실을 밝히는 겁니다.
제가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당신들 딸이 얼마나 악독한지 모두가 알아야 합니다. 당신들 같은 사기꾼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 중간에 파혼하지 않고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계속했습니다. 내 전 재산 10억은 이미 불우이웃 돕기 재단에 기부했습니다. 어제 법적 절차 다 끝났습니다. 이제 내겐 포장마차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라고요? 수진이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내가 원하던 10억, 이제 없어. 그래도 우리 상민이랑 결혼하고 싶니? 포장마차 며느리 되고 싶니? 수진이는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상민이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오빠, 이게 뭐야? 어머님을 말려야지. 상민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수진아. 엄마가 다 말해줬어. 내가 한 일들, 내 과거, 그리고 내가 다른 남자 만나는 것도. 그건 오해야. 수진이가 울부짖었습니다. 오해? 그럼 이 사진들도 오해니? 제가 사진을 꺼냈습니다. 지난주에 내가 그 클럽 사장이랑 호텔 들어가는 사진이야. 하객들 사이에서 야유가 터져 나왔습니다. 수진이 부모님이 딸을 데리고 나가려고 했습니다. 잠깐, 제가 막았습니다. 아직 끝이 아니에요. 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수진이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수진 씨가 우리 집 돈만 노린 게 아니라 처음부터 이혼할 계획이었다는 증거를 경찰에 넘길 겁니다. 사기 결혼이니까요. 사기라니. 수진이 아버지가 발끈했습니다. 그럼 뭡니까?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돈 때문에 결혼하고 처음부터 이혼해서 위자료 받을 계획이었으니 사기죠. 그런 증거가 어디 있어요? 다 있습니다. 녹음, 문자 메시지, 증인들.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수진 씨의 전 남편들도 증언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수법으로 당했다고요. 수진이가 드레스를 들고 울면서 뛰어나갔습니다. 수진이 부모님도 욕을 하며 따라 나갔습니다. 이렇게 망신을 줘도 되는 거예요? 수진이 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망신? 진실을 밝힌 게 망신입니까? 딸을 제대로 키우지 못한 게 망신이죠. 우리가 법적으로 대응할 겁니다. 수진이 아버지가 위협했습니다. 그러세요. 저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시면 저는 사기로 맞고소할 겁니다. 누가 이기나 해보죠. 그들이 나간 후 예식장은 조용해졌습니다. 하객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는 다시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되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제 아들이 불행한 결혼을 하는 걸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준비한 음식은 다 드시고 가세요. 축의금은 전액 돌려드리겠습니다. 그때 누군가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제 포장마차 단골 손님이었습니다. 잘하셨어요, 아주머니. 저런 여자랑 결혼하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들도 박수를 쳤습니다. 맞아요. 어머니가 진짜 아들을 살리신 거예요. 상민이가 제 곁으로 왔습니다.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제가 너무 바보였어요. 이제라도 깨달았으니 됐다. 제가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앞으로는 돈이 아니라 사람을 보고 만나라. 네, 엄마. 정말 감사해요. 엄마가 절 구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엄마, 정말 10억 다 기부하신 거예요? 아니야. 제가 작게 웃었습니다. 일단 보류했어.
10억은 내가 진짜 사랑하는 여자 만나면 그때 줄게. 난 저런 여자는 안 돼. 엄마, 상민이가 저를 껴안았습니다. 그날 예식장에서 일어난 일은 순식간에 소문이 났습니다. 수진이는 회사에서도 소문이 나서 결국 사표를 냈다고 들었습니다. 수진이 부모님은 제게 협박 전화를 몇 번 했지만 제가 녹음한다고 하자 조용해졌습니다. 한 달 후, 저는 여전히 포장마차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순대를 썰고 있는데 낯선 여자가 다가왔습니다. 아주머니, 순대 한 접시 주세요. 네, 앉으세요. 그 여자는 조용히 순대를 먹었습니다. 뭔가 말하고 싶은 게 있는 것 같았습니다. 무슨 일 있으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아주머니가 상민 씨 어머니시죠? 네, 맞는데요. 저, 수진이 대학 동기예요. 그 여자가 말했습니다. 아, 그래요? 결혼식 파탄 소식 들었어요. 잘하신 거예요. 그 여자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수진이가 얼마나 무서운 애인지 아시면 정말 잘하셨다고 할 거예요. 무서운 애? 네. 대학 때부터 남자들 돈만 노리고 다녔어요. 교수님 아들, 병원장 아들, 다 돈 있는 집 아들들만 골라서 만났어요. 그리고 헤어질 때마다 뭔가를 받아냈고요. 그렇게 나쁜 애였구나. 저희가 몇 번 충고했는데 수진이는 그게 능력이라고 했어요. 예쁜 얼굴도 재산이라고. 그걸로 돈 버는 게 뭐가 나쁘냐고. 그래서 찾아오신 건가요? 아주머니께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그 여자가 웃었습니다. 수진이 때문에 울던 남자들이 많았거든요. 드디어 수진이가 제대로 된 벌을 받은 것 같아서요. 벌이라.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 애도 언젠가는 깨닫겠죠.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3개월이 지났습니다. 상민이는 회사에 열중했고 연애는 생각도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엄마, 저 당분간 혼자 있을래요. 제 자신부터 돌아보고 싶어요. 그래, 천천히 해. 좋은 사람은 때가 되면 나타날 거야. 그러던 어느 날 상민이가 회사 동료를 데려왔습니다. 엄마, 제 회사 선배예요. 포장마차 구경시켜 달라고 해서 모시고 왔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그 여자가 밝게 인사했습니다. 상민 씨가 어머니 포장마차 요리가 최고라고 자랑하더라고요. 그래요? 어서 앉아요. 그 여자는 정말 맛있게 먹었습니다. 허세도 없고 꾸밈도 없었습니다. 와, 정말 맛있어요. 떡볶이가 이렇게 맛있는 건 처음이에요. 많이 먹어요. 더 줄까요? 네, 더 주세요. 상민이가 그 여자를 바라보는 눈빛이 달랐습니다. 수진이를 볼 때와는 전혀 다른 눈빛이었습니다. 그 후로 그 여자는 자주 포장마차에 왔습니다. 혼자 올 때도 있었고 상민이와 함께 올 때도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 여자가 앞치마를 두르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손님이 왜 일을 해요? 손님이 아니라 단골이잖아요. 그리고 이런 거 해보고 싶었어요. 그 여자는 정말 열심히 도왔습니다. 그릇도 닦고 주문도 받고 서빙도 했습니다. 정말 일 잘하네요. 제가 칭찬했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김밥집 하셨거든요. 어릴 때부터 도와드렸어요. 그래요? 그럼 우리 비슷하네요. 네, 그래서 상민 씨 마음을 이해할 수 있어요. 어머니가 장사하시는 거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스러워하는 마음이요.
그 말에 제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6개월 후 상민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혜진이랑 사귀고 있어요. 혜진이가 그 회사 선배?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은 사람 같더라. 포장마차 일도 열심히 돕고, 혜진이는 엄마를 정말 좋아해요. 엄마 같은 시어머니 만나고 싶었대요. 그래, 제가 웃었습니다. 수진이랑은 정반대네. 혜진이는 돈 같은 거 전혀 신경 안 써요. 오히려 제가 돈 쓰려고 하면 말려요. 아껴서 미래를 준비하자고. 그게 맞는 거지. 젊을 때는 아껴야 해. 1년 후 상민이와 혜진이가 결혼했습니다. 소박한 결혼식이었지만 진심이 담긴 아름다운 시기였습니다. 10억으로 작지만 깨끗한 아파트를 사줬고 혜진이는 정말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어머니, 이렇게 큰 돈을 써주셔서 죄송해요. 죄송할 게 뭐 있어. 너희가 행복하면 그게 제일 좋은 거지. 저희 열심히 살게요. 그리고 포장마차도 열심히 배워서 어머니 은퇴하시면 저희가 이어받을게요. 지금도 저는 포장마차를 합니다. 이제는 혜진이가 거의 매일 와서 돕습니다. 임신 중인데도 나와서 일을 거둡니다. 어머니, 오늘 순대 정말 맛있어요. 혜진이가 엄지를 척 들어 보입니다. 그래, 더 먹어. 많이 먹어야 우리 손주 건강하게 낳지. 네, 열심히 먹을게요. 상민이가 행복한 표정으로 아내를 바라봅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생각합니다. 그때 수진이와의 결혼을 막은 게 정말 잘한 일이라고. 어느 날 뜻밖의 손님이 포장마차를 찾았습니다. 수진이었습니다. 예전의 도도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초췌한 얼굴이었습니다. 어머님, 왜 왔니? 그냥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수진이는 결혼식 파탄 이후로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 했습니다. 회사도 그만두고 새로 만난 남자에게도 버림받고. 어머님, 그때 제가 정말 못됐었어요. 돈에 눈이 멀어서. 이제야 깨달았어요. 제가 얼마나 바보였는지. 그래, 이제라도 깨달았으니 다행이야. 상민 씨는 잘 지내나요? 잘 지내.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했어. 곧 아빠가 돼. 수진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렇군요. 잘 됐네요. 정말 잘 됐어요. 저 같은 여자랑 결혼했으면 불행했을 텐데. 앞으로 잘 살아. 돈만 보지 말고 사람을 봐. 그럼 좋은 사람 만날 거야. 고맙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했어요. 수진이가 떠난 후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미워할 수도 없고 불쌍하기도 하고. 혜진이가 물었습니다. 어머니, 누구세요? 옛날 사람이야. 그냥 지나가는 사람. 포장마차에 손님들이 들어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뭐 드실래요? 혜진이가 밝게 인사했습니다. 떡볶이 2인분이랑 순대 한 접시요. 네, 알겠습니다. 혜진이가 주문을 받고 저는 떡볶이를 끓입니다. 상민이도 퇴근하고 와서 거듭니다. 이렇게 사는 게 행복입니다. 더 큰 집이 없어도, 비싼 예물이 없어도, 호화로운 결혼식이 없어도 우리는 행복합니다. 돈이 전부가 아닙니다. 진심이 없는 관계는 모래성과 같습니다. 제가 평생 모은 10억이 수진이에게 갔다면 상민이는 불행한 결혼 생활을 하다가 버려졌을 겁니다. 지금 저는 진짜 가족을 얻었습니다.
돈만 보고 온 며느리가 아니라 제 포장마차를 물려받고 싶다는 며느리를, 창피하다고 없애려 한 며느리가 아니라 프랜차이즈로 키우고 싶다는 며느리를, 손자가 태어났을 때 온 가족이 기뻐했습니다. 건강한 아들이었습니다. 아기가 제 품에서 방긋 웃습니다. 이 작은 생명이 주는 기쁨이 10억, 아니 100억보다 값집니다. 포장마차에 또 손님이 왔습니다. 단골 손님 박 사장님입니다. 아주머니, 여전히 힘차시네요. 당연하죠. 아직 팔팔한데요. 그때 그 결혼 파탄시킨 거 정말 통쾌했어요. 아주머니가 영웅이에요. 영웅은 무슨, 그냥 아들 지키려는 엄마일 뿐이에요. 그게 영웅이죠. 요즘 그런 엄마 어디 있어요? 박 사장님 말씀에 다들 웃었습니다. 저는 오늘도 떡볶이를 끓입니다. 30년 넘게 해온 이 일이 이제는 자랑스럽습니다. 누군가는 초라하다고 했지만 저에게는 인생 그 자체입니다. 10억짜리지? 필요 없습니다. 비싼 예물? 필요 없습니다. 호화로운 결혼식? 필요 없습니다. 진짜 가족이 있으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돈이 아니라 사람을 보는 며느리, 포장마차를 자랑스러워하는 며느리, 그런 며느리가 있어서 저는 행복합니다. 내일도 포장마차는 문을 열 겁니다. 손님들을 기다리며 순대를 썰고 떡볶이를 끓이며, 그리고 언젠가는 전국에 우리 포장마차 체인점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혜진이의 꿈처럼 말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댓글 하나가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됩니다.